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장 이제 개인 중심 청소년 지도 방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기에 이 두드러진 변화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인성의 변화일 것입니다. 아마 인성은 사람이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 대해서 제각기 나름대로 반응하는 일관된 이런 행동의 어떤 구조와 그다음에 어떤 역동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성의 경험만이 아니라 생리적 특징, 그다음에 자질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랫동안 이러한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를 변화시키려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아마 거의 어려운 이러한 일일지도 모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 개인이 형식적 사고의 어떤 그런 인지 과정을 지각하면서 개인의 인성 변화와 이런 가정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이 청소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실상 사람의 성격과 이러한 개인적 특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자, 이러한 점에서 이 청소년기에 청소년의 어떤 개인의 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필요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우리 보면 첫 번째는 이 자신의 감정과 자극, 그다음에 통제 기술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보면 자, 현실 도피는 청소년 발달이 가진 모든 위험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많은 젊은이들의 어떤 발달에서 정상적인 면이라 해도 사회적 불안이 극심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자, 싹 트는 감정들과 이 역할의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갈등하고 불안정한 사람들이 꿈과 상상의 세계 속에서 도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예상되는 어떤 불안이라든지 공포 그리고 고통을 피하고자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이러한 지나친 도피는 어떻게 돼요? 종종 해결책이 되기보다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자기 변화의 어떤 쑥스러움을 경험하면서 현실 도피의 어떤 극단성을 가감히 그리고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 개인의 어떤 그런 정신병리적 요인 이런 어떤 측면에서 고려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개개인들의 어떤 쾌락적 충동의 이 통제 부족과 그다음에 신경질적 사고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는 이 오이디푸스 콤플러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들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자아 개념이라든지 낮은 자아 개념, 그다음에 정서 장애로 인해서 내적 갈등이 항상 어떻게 돼요?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고는 아동기에 잠재의식 속에서 오랫동안 숨어 있고 그다음에 억압된 상태로 유지되면 청소년기에 스스로 사회를 인지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불출하려는 의지, 그다음에 욕구가 약해지면 어느 때든지 밖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자아 존중감과 또래 사회의 어떤 그런 관계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청소년기에 이런 형식적 조작기에 이런 사고 기술이 청소년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상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상과 미래의 가능성을 다루는 어떤 능력, 그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다루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초기에 단순한 어떤 이 전조잡기 어떤 상상에 새롭고 중요한 요소로 추가해 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자, 조직의 집단 사이에 질서 유지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자율성을 타인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것들은 뭐냐면 청소년들을 반항이라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청소년 동안의 어떤 자율성 확립이라는 의미는 관계 내에서 이런 어떤 독립성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조직의 집단 사이에 질서 유지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어떤 사람들은 자율성을 타인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자율성은 자 만일 청소년이 사회에서 자기 충족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성취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청소년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도덕적 기준, 그 다음에 자율성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생활 적응에 순응하고자 하는 이 갈등적 심리작용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통해서 자율성을 기를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지도 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자, 친교성의 가치관 확립입니다. 청소년을 포함한 이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에서는 그 성에 대해서 공정한 친교성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실 친교성은 성은 같은 의미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친교성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돼요? 동성의 어떤 친구 집단을 통해서 처음 배우게 되는 어떤 그런 로맨틱한 관계를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교성은 사람들 사이에서 개방적이고 정직하고 돌보는 관계와 이런 어떤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정은 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들의 어떤 사회적 기술을 수용하고 그들과 함께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첫 번째 환경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사이에서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시작하고 유지하고 관계를 결정하고 그리고 사회적 기술을 수용하고 친밀하게 되어 가는가를 배우는 능력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청소년 개인에게 주어지는 이 지도 방법은 이러한 다양한 기회의 제공을 통해서 생산적이고 그리고 책임 있는 성인으로서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이러한 기회를 여기에서는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지도의 방법론에서 이게 이제 이 전반적으로 본다면 자, 청소년의 가치관의 어떤 명료함은 가치를 절대적인 것이 아닌 개인의 어떤 경험적인 삶 그리고 그 자체로부터 생산되는 상대적인 것으로 보고 이미 선택된 기존의 가치를 주입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가치의 어떤 생성과 그리고 가치의 획득 과정에서 여기에서는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어떤 가치를 확인하고 탐색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선택하고 존중하고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가치화의 과정을 여기에서는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이런 개인 능력 개발을 위해서 지도 방법의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서는 5가지 어떤 그런 그 발달 요구에 따라서 지도 방법의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체적 활동 기회입니다. 자, 새로운 육체적 능력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싶은 이제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육체적 활동 기회니까 그다음에 이 성장과 사춘기의 정상적인 변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빠른 성장으로 인해서 정신적 혼란의 이완기를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능력과 이 성취의 기회에 있어서는 자, 여기에서는 능력 쪽에서 보면 개인의 어떤 인지를 위해서 몰입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우리가 급진적 문화적 정체성의 수용기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또래로부터 승인 요구를 우리가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관심과 능력의 출현 기회를 제공하고 성인으로부터의 어떤 승인 욕구를 여기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줘야 어떤 능력적인 면에서 이루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취적인 면에서 우리가 보면 성공을 위해서 기회를 제공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상상적 청중으로서의 어떤 자기인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책임성과 그다음에 성적 정체감의 어떤 수용 기회를 제공하고 불확실한 자아 존중감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지만 능력과 성취가 어떤 면에서는 활적이 제공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지도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아 정의의 어떤 그런 기회는 자,
이성 정체감의 어떤 수용 기회와 그다음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인식 기회를 제공해주고 감정적이고 그다음에 분위기 중심적인 어떤 수용 기회를 제공해줘야 되고 자신의 어떤 긍정적이고 신체적 의미를 구축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새로운 어떤 반응을 인정 기회를 제공해주고 형식적 조작기의 어떤 징후 인식 기회를 제공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는 또래 성인 간의 적극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는 자, 부모와 다른 성인과의 어떤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래의 어떤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성인으로부터의 어떤 승인 기회를 제공하고 또래로부터 어떤 승인 기회 이런 것들을 제공해줘야지만 어떤 그런 목표를 제공해줘야 되면 이것들이 또 또래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제 의미 있는 참여 기회다. 자, 실제 어떤 성인 세계의 한 부분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경험의 결핍에서부터 탈피해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기술의 어떤 성숙을 제공해주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그런 그 청소년 개인에게 제공돼야 하는 이 지도 방법의 가치와 과정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선택적 단계와 존중화 단계, 행동화 단계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을 이게 가치와 과정을 통해서 이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이루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선택화 단계는 자유로운 어떤 선택을 제공해주고 충분한 대안 중에서 선택할 것과 그 다음에 선택 전, 그 다음에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승부와 심사숙고한 선택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존중화 단계에서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자랑스럽게 여기고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택에 대한 어떤 확신, 여기는 공적 확인을 해줘야 되고 행동화 단계에 있어서는 선택한 가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반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이런 어떤 청소년의 여기에는 지도 방법에서 여기 청소년 지도의 어떤 방법과 이제 유형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청소년 지도의 방법과 유형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에서는 이제는 그 개인 중심의 어떤 네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 개인 중심의 네 가지 조건의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의 성숙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인 자기주도성, 그 다음에 자발성 이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능력과 욕구 안에서 성장되어야 하고 그 능력은 어떻게 돼요? 가능한 한 빨리 개발되고 양육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학습자의 경험이 이를 지원하는 어떤 지도자의 전문성과 결합돼서 향후에 풍부한 이런 학습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개인이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또는 그들의 어떤 삶의 문제를 보다 적절하게 해결해야 할 어떤 필요성, 이 필요에 의해서 제시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 중심의 어떤 학습은 학습자의 존경에 대한 어떤 필요, 즉 어떤 자기 존중, 그 다음에 성취에 대한 갈망, 성장에 대한 강렬한 욕망, 성취 만족, 호기심 이러한 것과 같은 어떤 내적 자극에 의해서 동기화가 형성될 때 개인 학습 중심의 어떤 것들이 내가 이뤄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하겠지만 자기주도성과 자발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중에서 보면 그냥 요즘에 보면 그냥 남이 학원을 보내니까 그냥 나도 우리 자녀를 학원을 보낸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자기 어떤 그런 자녀와 깊은 그다음에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 자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지원해주고 기다려주는 게 상당히 전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성장해 갈 때 보면 이 청소년 기식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이제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뭐 상계동에 사는데 상계동에서도 중계동 쪽에는 이제 학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의정부 쪽이나 뭐 전주에서 학원 쪽에서 많이 이제 교통이 불편한데도 그 학원을 들어가려고 많이 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끝나고 중학교 때 이제 모 학원에 이제 보내놨는데 그 학원에서는 단계별로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는데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여기서 계속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학원에는 안 가고 개별 학습을 하겠다. 그리고 뭐 부족한 부분만 좀 학원을 갈 테니까 도와달라. 그래서 영어하고 수학만 이제 그 학원을 보냈습니다. 영어하고 수학만.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이렇게 지금 들어가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종합반이라는 걸 안 보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뭐 학원도 큰 데가 아니라 이제 개인 그런 쪽에서 이제 하는 쪽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레벨들 통하고 강압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실적으로 보면 이제 한 100명 정도를 뽑아서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하는 학생들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뭐 거의 한 50대 50을 해서 인문 50, 사회 50 하는데 인문 어, 인문계보다는 그다음에 어떤 글을 보면 이과 쪽에가 좀 더 많이 뽑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전체적으로 100명을 뽑는데 얘가 이제 들어갈 때 한 80등에서 이제 100명 안에 이제 인원은 이제 1000명이 이제 그 재학생은 1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제 100명을 뽑는데 이제 80등을 했던 것 같아요. 들어갈 때. 근데 이제 자기주도 학습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었는데 나올 때는 거의 탑 쪽에 이렇게 해서 뭐 5 안에 손가락 정도 이제 들어갈 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어떤 역경과 환경을 어떤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꾸준히 이 자녀가 할 수 있게끔 어떤 동기 유발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학원을 보내고 남들이 뭐 한다고 해서 그냥 쫓아가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막 그렇게 보내는데 걔가 학원에 간다고 해서 다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알면서도 학원을 보내면 위안이 되고 그다음에 학원을 보내면 뭐 그래도 좀 더 낫지는 않을까 해서 보내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자녀와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 자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기다려주는 것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학생이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학업이 처음에는 좀 뒤처질 수 있지만 이제는 또 이제 그 어떤 목표를 이루는 거에서는 꾸준한 어떤 그런 지원과 그다음에 격려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그 역할을 저는 해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자기주도 학습성 요구를 개발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는 독서잖아요, 독서. 이 독서를 많이 하고 부모와의 어떤 거는 부모의 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런 것들이 봅니다. 부모와의 대화. 그래서 지금 보면 독서도 좀 많이 이제 어려워진 것 같고 부모와의 대화도 보면 다 그냥 자기네들 폰이 있다 보니까 그 폰만을 가지고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보고 가족이 같이 식사 장소에도 이렇게 나오면 대화보다는 다 각자 다 폰을 가지고 보고 있고 뭐 그것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부모와 어떤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식사하고 이제 차를 참 이렇게 좀 나누면서 얘기를 뭐 이렇게 부모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웠던 건 뭘 요구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자녀의 어떤 필요한 게 뭔지 그다음에 힘들어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터치해 가면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그 학생들이 풀어주고 또 새롭게 또 이제 힘을 받고 또 한 주간도 이렇게 이제 또 일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또 학업을 전념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기주도 학습과 자발성 이것들이 상당히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개인 중심 지도 방법의 유형에는 첫 번째 도제 제도서부터 이제 뭐 다중 미술 학습 이것까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할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도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도제 제도 가기 전에 자, 개인 중심 청소년 지도 방법은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지도자와 청소년이 이 보조자나 이 기자재 없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 형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 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형태 그리고 어떤 교육 자료나 이 기자재를 활용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청소년 지도자는 개인 학습자의 어떤 특성과 목표를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다양한 이런 지도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도제 제도입니다. 도제 제도는 자,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중세 유럽 이 장인과 도제 중심의 어떤 이런 어떤 기술 전수 형태 여기에서 이제 비롯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 중심 지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 밑에서 어떻게 돼요? 일정한 어떤 기능을 전수받아서 독립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영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새로운 어떤 수련공을 두어서 그 기능을 전수해주는 이게 제도가 이제는 수공업의 어떤 기능 후계자로 양성화된 방법이 이 도제 제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는 오랜 과거부터 직종과 관계없이 어떻게 돼요? 사용되는 가장 이상적인 훈련 방식 중 하나라고 우리가 이제 그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의 어떤 이런 경험 있는 숙련자로부터 어떻게 돼요? 오랜 기간 함께 지나면서 개별적 습득을 하는 형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도제는 실적으로 보면 어떤 실습, 실습이 필요한 것, 오랜 기간의 어떤 그런 꾸준한 어떤 그런 실습과 이런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도제제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그런 어떤 기술과 어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후계자에다가 전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 우리가 이제 예시 잡고. 자, 두 번째는 이제 CI입니다. 이 컴퓨터 보조 수업. 자, 이제 컴퓨터를 직접 어떤 수업 매체로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개개인의 어떤 적성이라든지 이해력, 여기에 어떤 그런 적응하는 개별 지도가 가능한 이 교육 시스템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의 대량 정보 처리 능력을 이용해서 교사의 역할을 여기에서는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는 컴퓨터 보조 수업이다. 그래서 1인 교사에 의해서 집단 학습 방식의 이런 불편을 보완하는 목적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컴퓨터 기술은 어떻게 돼요? 이 컴퓨터는 1980년대에 이제는 시청각 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1990년대에 이제 어떤 CIA, 그다음에 2000년대는 ICT, 이런 어떤 그런 활용 교육 수준으로 이제 계속 발전되어 오면서 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청소년 지도 현장에서 이 온라인 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활용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주도형 학습의 어떤 대표적인 형태가 이제는 CIA다. CA 그다음에 I. 그래서 여기에서는 컴퓨터 보조 수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각 유형의 수업 목표와 특성에 따라서 독특한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설계하는 것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뭐 반복 연습형, 개인 교수형, 시뮬레이션, 교수 게임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알아보면 반복 연습형은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CAI의 이제 CAI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미 습득한 지식이라든지 기능, 이것을 반복 연습해서 정규 수업을 보충하고 강하게 위한 것이 이제는 반복 연습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교수형이 있습니다. 개인 교수형은 뭐예요? 교사와 학생이 1대1로 수업을 하는 것.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컴퓨터가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새로운 학습 내용을 가르치고 확인하면서 이제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개인 교수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형은 뭐냐면, 자, 시간과 공간과 어떤 경제적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서 실제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을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어떻게 돼요? 컴퓨터의 어떤 모의에서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은 뭐냐면 비행기 조종 훈련, 그다음에 사업 경영의 실습, 상황 판단 훈련, 위험한 과학 실습, 인체 수술, 그다음에 어떤 자연 과학이나 사회 과학 분야에서 정보라든지 어떤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적용하고 촉진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수 게임형은 뭐냐면, 자, 동기 유발과 이 학습의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락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경쟁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이미 습득한 어떤 지식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어떤 고도의 동기 유발 접근 방법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사실과 원리, 문제 해결 능력, 협동과 같은 이러한 사회적 기능이라든지 태도 형성,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혼합형이 하나 있는 이제 혼합형은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에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혼합된 상태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서 이제 원격 교육입니다. 그래서 원격 교육은, 자, 여기에서는 뭐냐면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사람과 그다음에 청소년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가 존재할 때 방송이라든지 통신수단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상담은 뭐냐면, 자,
어떤 그런 상담은 자,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 청소년이 훈련받은 상담자의 도움으로 자신의 어떤 내적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는 상담이라는 것은 자, 도움을 필요하는 내담자가 전문적 훈련을 받은 이 상담자와의 안전한 이런 대면 관계 속에서 언어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학습 방법, 그다음에 전인적 성장 이러한 경험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상담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 지적 개별 훈련, 지적 개별 수련은 자, 여기에서는 뭐냐면 어떤 그런 뭐 개인 지도라든지 멘토링, 코칭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 한 지도자가 그다음에 한 청년이 독점한다는 점에서 이거는 비효율적이라는 이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뭐 영재교육 혹은 학습 부지나 지도 이런 것 등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지도 현장에서는 뭐 직업교육이라든지 진로교육 이런 등에서 이제 응용한 이러한 기술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자, 현장 여기서는 이제 현장 경험 학습 뭐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있는데 자, 청소년들을 교회로 이끌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학습하는 이러한 기회를 갖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실천적 학습이다. 실천적 학습 방법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역할놀이 현장 실습이라든지 참여 관찰 현장 학습, 그다음에 어떤 개인 체험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인턴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여기서 이제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자, 도제 학습 방법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어떤 자신의 희망이나 그다음에 적성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영역을 어떤 면에서 설정해서 일정 기간 사전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턴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인턴십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돼요? 현재 예비 청소년 지도 인력 전문 이런 어떤 그런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청소년 직업의 어떤 실습 과정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개인 지도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중 미디어 학습인데 여기서 보면 다중 미디어 학습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다중 미술 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요즘엔 다양한 것들을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잖아요.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방법들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보면 그 이제 최근에 들어서 다양한 형태로 전해드리는 이런 학습 방법들, 그다음에 매체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직업 교육이라든지 언어 개발, 그다음에 개인 성장과 관련된 이런 영역에서 이제는 다중 미디어 학습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뭐 우리가 이제 패드라든지 뭐 그다음에 노트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 학생들이 다 가지고 가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미디어 학습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요거를 요약해 놓은 것이 이제 도제제도서부터 인턴십 다중 이제 빠졌는데 여기 다중학습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그 청소년기에 이제 들어서서 청소년기의 어떤 그런 그 개인 지도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춘기에 여러 가지 어떤 학습 경험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들이 잘 그 청소년 시기에 그 어떤 사항들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청년기, 성인기에 들어서도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어떤 사회적 비용과 관련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청소년기에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어떤 문제 해결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풀어주고 해결하는 것이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사춘기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서 경험한 걸 가지고 플러스 어떤 교재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사춘기에 통해서 어떤 이러한 어떤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가는지 쭉 한번 다시 한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녀라든지 이제 들어오는 후배들 그다음에 우리 병사들에 대해서 잘 케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9장 청소년의 개인 지도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의 진행했습니다. 또 많은 시간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또 한 주간도 여러분들 건강하고 또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